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룸살롱은 되고 클럽은 안 되고 어제 저녁부로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인데 대신 클럽처럼 춤추는 시설은 여전히 금지 상태입니다. 도서관은 닫았는데 룸살롱은 문을 여는 서울시의 이번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서울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한 명이 감염시키는 새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1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갑작스런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경 대응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복지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민선 7기 절반을 맞아 김선갑 광진구청장에게 공약 추진 사항과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활동,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단과 N차 감염으로 서울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던 일반 유흥시설을 어제 오후 6시부터 집합 제한으로 전환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2,155명입니다. 어제보다 34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78명으로 어제보다 1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1명 더 늘어난 1,132명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4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32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접촉 관련이 287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9건 등입니다. 네, 서울시가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룸살롱과 같은 일반 유흥시설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방역 수칙에 따르면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주말과 같이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탈 때 고위험 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해 방문 기록을 4주간 관리합니다. 이용자는 객실이나 테이블 간 이용이 금지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는 집합 금지로 다시 전환됩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고발 조치를 비롯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장소에서 사실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방역 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가운데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3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위험도가 수치로서도 증명된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대본이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6.5명. 직전 2주간의 20.4명에 비해 16명 이상 늘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와 탁구장, 수도권 교회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단 감염이 원인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나눠보면 지난달 24일에서 30일은 30.6명이었던 것에 비해 이달 7일부터 13일 사이는 4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헬스클럽과 요양시설, 관공소와 택배 물류센터 등 산발적으로 감염이 이어지며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18시를 기점으로 1개월 이상 유지됐던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시켰습니다. 대신 그보다 완화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과 콜라텍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차후에 적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래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6월 12일 기준 노원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 완치자는 29명이고 자가 격리자는 359명입니다. 교회나 클럽 등 집단 감염은 피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노원구 의회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저희가 밤에 호흡기가 보면 간혹 어떤 주방장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스크 안 쓴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은주 노원구 보건소장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검사 시간 단축과 의료진 안전을 위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고 음압 구급차도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별 진료소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워킹스루 진료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음압 구급차 한 대를 구매하여 환자 이송 등 감염병 장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교 수업과 부실급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일선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라는 이유로 지금 급식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점검은 관내에서 지침을 한번 내려주거나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메뉴나 이런 거는 학교에 있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노원구는 선별진료소 한 곳과 상담 콜센터 한 곳을 운영 중입니다. 확진자 발생 시 구청 홈페이지 또는 문자 서비스로 코로나19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어느덧 민선 7기 2주년입니다. 각종 현안 사업에 코로나19 전국까지 자치단체장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선갑 광진구청장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인지 벌써 2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민선 7기 2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 맞이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힘들듯이 한 5개월째 맞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2주년을 맞았지만 좀 담담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광진구는 지역사회 예, 감염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광진구만의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방역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하고 달리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 이 발현이 중국 우한시에서 발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 2차 검진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예. 두 번째는 종교시설이 밀폐된 공간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종교의식을 이행을 하는데 종교시설 내에 마스크 착용, 또 세 번째 감염이 좀 우려되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기를 다들 우려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광진구 전체 4,500개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 내에 손 세정제를 설치했습니다. 예. 또 지난 5월 초에 이태원 사태가 발생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태 발생 직후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유흥시설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해온 게 확진자가 15명, 조금 네. 낮은 지표를
유지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인 유학생과 종교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예.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예.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민선 7기 남은 예. 2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선 우리 광진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를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광진구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광진구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촘촘한 방역 체계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민선 7기 가장 큰 역정 과제는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그 용역을 발주했는데 1월 초에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2월 초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 만나 뵙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그 라인업에 있는 분들하고 광진구청하고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광진구의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도시계획을 좀 바로잡아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앞으로 2년도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선 7기 절반을 맞이해 김선갑 광진구청장 연결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구룡마을에 전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며칠 뒤에 곧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주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상황이라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개발계획 발표를 놓고 강경 대응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계획과 함께 4,000세대 공공임대주택 조성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까지 토지 보상과 이주 문제를 놓고 주민협의회와 논의를 이어오던 터라 주민들로선 서울시의 발표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노숙자나 신혼부부 혜택은 너무너무 주면서 이 철거민에 대한 거기에선 너무도 짓밟히고 관심이 없고 이런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은 주민들은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그런 느낌이죠. 당초 상당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던 이주 대책은 특별 분양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완강히 거부해온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 강남구와 주민협의회가 협의를 벌이면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임대 후 분양 문제까지 논의되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 회의가 한 차례 열린 이후엔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던 것도 반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린 내 집이니까 내 집에 대한 원주민에 대한 대우를 해달라. 일부에선 이주 대책의 하나로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조성원가로 줘라. 그럼 우리는 지역주택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지어서 입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의 임대 공급 정책에 찬성하는 부류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강경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서울시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남구 역시 일반 분양 물량도 있다며 서울시의 발표를 보완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한 4,000세대를 그냥 임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편익에 서서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4,000세대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지난 11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는 분양 1,729세대, 임대는 1,107세대로 발표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가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50억 원을 출자해 재단을 만들어
복지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복지 사업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복지 사업의 영역에서 관공서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더 넘어서 보겠다는 것. 지난해부터 필요성이 대두됐고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차원에서도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복지 사업을 민관과 함께 수평적 수준에서 복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크게 3가지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과 복지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 무엇보다 관공서는 할 수 없었던 기부금 모금과 배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구가 생각하고 있는 재단 출자 규모는 대략 50억 원 정도, 첫 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10억 원씩 기본 재산을 둘 예정입니다. 재단 운영 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 대략 7명 정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챙기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기타 복지 지원이 좀 활성화가 돼서 복지 만족도가 좀 향상될 거라고. 한평구는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과 주민 설문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서울시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7월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광진구, 강남구와 구로구, 용산구 등 8개 자치구가 복지재단을 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는 완구거리라는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주택가가 밀집해 있지만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최근 천호 지하차도를 매립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류장 설치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문구완구거리 일대. 버스들이 지나가지만 정차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사람도 많이 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버스가 안 쓰거든요. 저기서 쓰니까 한참 걸어서 집에 가야 되니까. 천호대교 남단의 천호대로 990길 일대는 문구완구 거리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일대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버스 정류장이 없는 탓에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최근엔 이 지역을 관통하던 천호 지하차도를 매립하는 평면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류장 설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하차도 매립으로 천호대로 편도 5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복구되는 만큼 천호대로 남단 인근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일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구완구 거리를 중심으로 청년주택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 인구를 소화할 교통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평면화 이야기 나올 때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 인근에는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불가피하게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청은 주민 의견과 교통 영향을 감안해 버스 정류장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라와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결정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한편 천호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는 올 8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정례회가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시정 질문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강남권 재건축 문제입니다. 수년간 같은 문제를 제기한 강남 6선거구 이석조 의원과 박원순 시장 간의 공방이 이번 회기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붉게 녹이 쓴 강남의 한 아파트 수도배관.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재건축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카드입니다. 녹물로 밥을 먹고 녹물로 샤워하고 박 시장을 지켜봐도 녹물 시험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돌던 녹물 대책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계속 쓰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사항이라며 반격에 나섭니다.
이런 거 고치라고 장기 수순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안 주시고 안 고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시각차를 드러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 의원. 내년에 있는 공급이 올해 반으로 줍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고주가격 치면은 또 집값 사태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 손에 장을 쥐어. 반면 박 시장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해서 기존 주택 공급 외에도 7만 호의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주택 공급이 과연 또 반드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왔는지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하는지는 또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는 또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일반 주거 지역 내 35층 규제에 대해 이석주 의원은 완화를, 박 시장은 용도별로 특성 보호를 위해 층수에 대한 차등 관리, 다시 말해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강남권 재건축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맞닥뜨린 시의원과 서울시장, 여전한 평행선 다음 격도를 예고합니다. 경기도에 동락시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재건축을 안 해드린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하고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최근 재난지원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리는 신종 스미싱,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바로 삭제하시고 저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전화 등은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